정말 내용이 없어. 그냥 빈 껍데기야. 빈 껍데기야.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행렬이라는 거를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거고 그 행렬에 대한 사칙연산, 그러니까 연산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잖아. 맞지? 그런데 이 중에 이 4개 중에 이 나눗셈이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왜 그런 거냐면 이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역행렬이라는 걸 배워야 돼. 역행렬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나눗셈이 가능해. 그런데 너네 역이라는 게 이제 선행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이라는 게 공통수학 2에서 나와. 명제의 역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2학기 범위야. 역행렬이든 역함수든 역자가 들어가는 건 다 2학기 범위야. 그러니까 얘가 빠진 거야. 근데 얘가 핵심이야 사실. 행렬에서 이제 전전 교육과정까지만 행렬이 있었어. 전 교육과정도 없었어 행렬이. 그래서 전전 교육과정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이 나눗셈에서 나와.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그리고 사실 행렬이 대학교 때 가서 많이 써. 많이 써. 그러다 보니까 행렬이 다시 들어온 거야. 근데 대학교 때도 이거 써 이거. 이거 안 써. 대학교 때 이거 안 써. 이거 써 이거. 정확히는 역행렬 많이 쓴다고 대학교 때 가면. 근데 이게 2학기 범위다 보니까 빠졌어. 차라리 행렬을 2학기 범위로 보내서 역행렬을 가르치든가. 근데 이제 무튼 뭐 교육과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어떡해.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행렬이 빈 껍데기가 됐어요. 너무 쉬워졌어. 그래서 행렬에선 절대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행렬인데 요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행렬은 말 그대로 행과 열이 합쳐진 걸 행렬이라고 불러. 행과 열이 합쳐진 걸. 행은 뭐고? 행은 가로줄이고 열은 세로줄이야. 이 순서는 변하지 않아. 행렬이라는 이름에서 행이 앞에 있고 열이 뒤에 있잖아.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숫자를 한번 써볼게. 1, 2, 3, 4라는 숫자를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첫 번째 가로줄의 첫 번째 세로줄이지. 그치? 그래서 우린 얘를 1행 1열의 성분이다 라고 불러요. 각각을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줄여서 얘를 1,1의 성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무조건 순서는 뭐다? 이 숫자의 순서는 항상 행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니까 2,1의 성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앞으로 우리가 2 곱하기 2행열이라고 불러. 얘도 순서 똑같아. 행열이야. 행이 2개, 열이 2개. 그래서 행의 숫자와 열의 숫자가 같은 거 우리는 정사각 행열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냥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3 곱하기 3도 그렇고 4 곱하기 4도 그렇고 걔네들 전부 다 정사각 행열이라고 부른다. 뭐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면 2, 3,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뭐 이렇게 써볼게.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열이 되는 거야? 2 곱하기 3행열이 되는 거야. 그럼 얘와 이번에는 뭐 1, 2, 3, 뭐 5, 마이너스 1, 1 이런 애를 더하겠다라고 해볼게. 그럼 얘와 얘를 더할 거야. 그럼 어떻게 더할까?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는 거야. 성분끼리. 1,1의 성분과 1,1의 성분을 더해서 뭐라고 쓰고? 3. 그 다음 거 더해서 5라고 쓰고 그 다음 거 더해서 7이라고 쓰고 그 다음 거 더해서 4 그 다음 거 마이너스 1 그 다음 거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덧셈 또는 뺄셈도 마찬가지거든. 뺄셈도 마찬가지야. 각각의 성분끼리 하면 돼. 그럼 덧셈 뺄셈은 성분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지워서 이렇게 쓴다고 해볼게. 즉 2 곱하기 3행열과 2 곱하기 2행열을 더한다라고 해볼게. 또는 뺀다라고 해볼게.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성분이 달라. 그럼 얘는 뭐랑 더할 거야? 없잖아. 그러니까 연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끝입니다. 덧셈 뺄셈 끝났어요. 반 끝났어. 반 날라갔고 이제 세 번째가 곱셈이야. 근데 곱셈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실수배입니다. 실수배. 근데 실수배를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처음 구구단 배울 때 배웠어. 처음 구구단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 기억나? 왜? 2가 3번 더해진 거야 라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1, 2, 3, 4라는 행렬이 있어. 내가 여기다가 3을 곱할 거야. 이 말은 뭔 소리야? 얘가 3번 더해지겠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 더할 때 어떻게 한다고? 각각의 성분끼리 그냥 더한다고. 그러면 실수배도 마찬가지로 3을 각각의 성분에다가 다 곱하시면 끝나요. 그럼 반대로 얘네들이 전부 다 3의 배수네? 그럼 앞으로 3을 묶어낼 수도 있겠네? 같은 말인 거야. 이게 실수배고, 마지막으로 곱셈. 곱셈이 조금 어려운데, 곱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곱셈 볼게요. 봐봐. 1, 2, 3, 4라는 즉 2 곱하기 2 행렬과 뭘 곱해 볼 거냐면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2 곱하기 2 행렬. 일단 같은 행렬을 곱해 볼게. 그러면 행렬에서의 곱셈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덧셈 뺄셈 했던 것처럼 각각의 성분들을 곱할 거냐? 그게 아니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서 사실 마지막에 있던 나눗셈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야. 그런 건데 행렬에서 말하는 곱셈은 뭐냐면 앞에 행렬을 행으로 보고 뒤에 행렬을 열로 봐라 라는 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뭔 소리냐면 잘 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가로선으로 잘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는 거야. 두 번째 건 뭐라고? 열을 기준으로 세로로 자르겠다는 거야. 그래놓고 곱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와 얘를 곱합니다. 그럼 뭐가 돼? 1행과 1열을 곱한 거지. 그러니까 1,1의 성분이 돼. 이렇게 곱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겠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럼 더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1,1. 1행 1열에 적히는 거야. 한 번 더. 1행 2열을 곱해볼게. 이렇게 곱하면 5구요? 맞죠? 5구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적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2행 1열을 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2행 2열.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5,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새로운 2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곱셈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래 사실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이제 안 헷갈리니까 잘라준 거예요. 알겠죠? 행렬에서 말하는 곱셈은 그냥 무작정 곱하는 게 아니라 앞에 행렬은 행으로, 뒤에 행렬은 열로 보겠다 해서 가로선으로 자르고 세로선으로 자른 다음에 요렇게 하나씩 곱해 주는 거다. 그러면 봐봐. 다시 덧셈과 뺄셈은 무조건 같아야만 했어. 왜? 각각의 성분끼리를 곱하는 거였거든. 근데 얘는 각각의 성분끼리를 곱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행 자르고 열을 자르고 각각을 곱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분의 개수가 달라도 곱셈이 가능합니다. 뭔 소리냐면 예시를 들어줄게. 잘 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이라는 2 곱하기 3행렬을 적을 거고 내가 여기다가 뭘 곱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라는 요런 애를 곱해볼게. 얘는 3 곱하기 1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맞지? 그럼 어떻게 본다고? 앞에 거는 행으로 보고 뒤에 거는 열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면 1행 1열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곱하면 2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 그치? 마이너스 3은 여기다 적으면 되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맞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만들어져? 2 곱하기 1 행렬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르지만 곱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느냐? 봐봐. 우리가 결국 요렇게 곱하잖아. 그러면 얘와 얘가 매칭이 될 거고 얘와 얘가 매칭이 될 거고 얘와 얘가 매칭이 되죠. 맞지? 즉 모의 개수와 이 뒤에 있는 열의 개수와 이 앞에 있는 행의 개수가 같으면 연산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두면 헷갈리잖아. 그냥 뭘 하면 되냐면 이렇게 쭉 적어놓고 어차피 앞에 거는 행을 볼 거고 뒤에 건 열을 볼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 껴있는 숫자가 같으면 곱셈이 가능해. 아니면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 똑같이 한번 써볼 건데 1, 2, 3에 4, 5, 6에 이번에는 얘가 2 곱하기 3행렬인데 이번엔 안 되는 거 보자. 얘를 옆으로 한번 눕혀보자.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봐볼게. 얘는 1 곱하기 3행렬이죠. 그러면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자른다. 그러면 요렇게 곱해줘야 되는데 숫자가 여긴 3개 있고 여긴 1개밖에 없잖아. 모자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런 식으로 곱셈은 성분의 개수가 달라도 곱셈이 가능하다. 그치만 앞에 열과 뒤에 행이 같아야만 곱셈이 된다. 쉽게 말하면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숫자의 개수가 같아야만 한다. 그래야 곱셈이 가능하다 해서 끝인 거예요. 끝났습니다. 행렬. 그치요? 그리고 사실 너무 쉬워요. 문제도 너무 쉬워요. 알겠죠? 그리고 요즘 내가 시험 대비 교재를 오늘 다 완성을 했어요. 시험 대비 교재를 다 완성을 해서 이제 업체에 넘겨서 다음 주에 받을 건데, 만들면서도 계속 느꼈지만 도대체 행렬의 문제를 어디서 낼까? 문제 낼 게 없는데 너무 쉬운데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 내야 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 그래서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행렬이 나왔을 땐 틀리지 마세요. 괜히 계산 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잘라서 하는 건 그냥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정해진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 연산이 원래는 이제 막 문자로 막 적어야 돼. 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적는 거야. 여기에 뭐 A, B, C, D 있고, 뭐 여기 A, B, C, D 있으면 각각의 성분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막 문자로 적는 거야. 그래서 막 외우는 거야. 근데 그러면 다 외워야 돼. 2 곱하기 2일 때, 2 곱하기 3일 때 다 외워야 돼. 개수일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하나씩 보자라는 거야. A, B, C, 그 다음에 A, B, B, D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하나씩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231번 보면 이렇게 볼게요. 행렬 A의 I, J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행이고 뒤에 있는 게 열이다는 안 변해. 항상 똑같은 거야. 변하지 않아요. 그 순서는. 그럼 그랬을 때 얘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1, 2, 3이다. 뭐가? 행은 3개다. 열은 2개다. 이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된다? 3 곱하기 2 행렬이 된다. 그러니까 가로줄은 3개가 있고 세로줄은 2개가 있겠구나. 그럼 첫 번째 거, 여기 있는 거, 얘는 1,1의 성분이겠죠. 그럼 뭐 하면 돼? I랑 J에다가 1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럼 1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1,2 있겠죠. 그럼 I에다가 1 넣고 J에다가 2 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2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쓰면 돼. 이 계산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 더하시면 끝이에요. 뭔 소린지 얘가? 왜? 어디서? 끝까지 해줘? 그럼 여기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지. 그러니까 얘는 2,1 성분을 찾아라 이 말이야. 여기 들어갈 것. 2,1이니까 뭐야? 얘가 행이고 I가 행이고 J가 열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I에다 2 넣고 J에다 1 넣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I에다가 2 넣고 J에다 1 이렇게 넣으면 없어져서 여기가 1이 된다고. 그 다음 얘는 2,2니까 2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요. 얘는 3,1이니까 쭉 집어넣으면 3, 1, 4니까 2 될 거고, 그 다음 3,2니까 3,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되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행렬은 순서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상이라고는 돼 있는데 1236번 보시면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 대하여 3 곱하기 3 행렬의 A의 I, J의 성분이 뭐라고 돼 있느냐? 절대값 FI가 J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3 곱하기 3 행렬이 있을 거야. 3 곱하기 3 행렬이. 그럼 얘는 1,1의 성분, 1,2, 1,3 이런 식으로 이제 쭉 9개가 있을 거라고. 그럼 1,1이라는 건 I랑 J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라는 거야. 알겠죠? I가 행이고 J가 열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여기 행열. 그랬을 때 그러면 FI 즉 1 넣어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3 나오죠?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J인 1과 같아? 다르죠? 그치? 그럼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J에다가 2 집어넣어도 다르니까 0이 되는 건데 J가 3이면 같으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I는 그대로인데 J만 바뀌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볼게요. 얘는 2,1의 성분, 2,2의 성분, 2,3의 성분이 있을 거야. 그럼 2 집어넣어 볼게.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고 절대값 씌우면 2죠. 그럼 뭐야? 1과 3은 0이 나올 거고 2에선 1이 나올 거고. 같아질 때는. i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안 변해. 그치만 는 j가 1이면 아닌 거고 2면 맞는 거고 3이면 아닌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가는 얘는 3,1, 2, 3이니까 3을 집어넣어 보시면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1이 되네요. 그러면 1일 때 1, 나머지는 0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 이런 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2번에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이래. 두 행렬이 같대. 우리가 수학적으로 같다라는 거, 어떤 거든 간에 같다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을 뺐을 때 0이면 같은 거야. 연산이 가능한 어떤 두 개의 성분, 두 개의 행렬이 있어. 그걸 뺐을 때 0이면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떤 두 행렬이 뺐을 때 0이 되려면 우리 뺀다는 건 뭐끼리? 각각의 성분끼리 뺀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뺐을 때 0이려면 각각의 성분이 다 어때야 돼? 다 같으면 되는 거야. 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두 개가 있는데 그 둘이 같다는 건 단 하나도 다르면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가니?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봐. A와 B가 같은 행렬이래. 그럼 뭐야? 요렇게가 같아야 되고 요렇게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가 같아야 되고 요렇게가 같아야 된다. 끝이에요. 그래 그거 써볼게요. 오른쪽에다가 첫 번째 x 플러스 y와 a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 x 마이너스 3y는 6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x 플러스 2y는 7이어야 되고 x 마이너스 y는 b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요 가운데 두 개 연립방정 10% 해서 x, y 구한 다음 집어넣으면 a, b 끝이에요. 너무 쉽잖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을 조건은 그냥 구성하는 성분들이 전부 다 같아야만 한다라는 거고 유형 3번에 뭐 덧셈, 뺄셈, 실수배 있는데 덧셈, 뺄셈 전부 다 우리 4칙 연산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얘들아 넘어가기 전에 1243번만 한번 풀어볼래? 1243번. 결국에 학교 시험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행렬을 그냥 대놓고 주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어떤 관계식을 준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니까. 그거 맛있어? 맛없어? 너 이해 안 되는구나. 행렬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그냥 이런 거야. 봐봐.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어. 그 행렬은 우리가 뭐 1,1의 성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걸 줄여서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건 A11이야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것도 앞에 숫자가 행이고 뒤에 숫자가 열이야. 11이 아니라 11이라고 읽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은 A12고 그 다음은 A13 이렇게 되는 거야.
행은 그대로인데 열만 1, 2, 3 바뀌는 거니까. 이해가 뭔 소린지? 그 다음은 그러면 A, 2, 1, 2, 2, 2,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은 A, 3, 1, A, 3, 2, A, 3, 3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그 다음 건 A 뭐 4, 1, 4, 2, 4, 3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러면 그 A, I, J 저거는 문자인데 왜 저게 같아요? 아, 이런 거야. I, J인데 요 I랑 J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3 곱하기 2행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I는 1, 2, 3 중에 하나인 거고 행이니까. 그 다음에 J는 1, 2 중에 하나다라는 소린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I, J에다가 1, 1을 집어넣어. 1, 1을 집어넣으면 A, 1, 1이 되겠지. 그럼 저기 그 오른쪽에다가도 1,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가 돼?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는 마이너스 1이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란 소리구나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이번에는 뭐 지금 3이 가능해. 3, 2를 집어넣어 볼게. 3, 2를. 그러면 A, 3, 2는 32라고 읽으면 안 돼. 그래서 3, 2는 저기다 앞에다 3 넣고 뒤에다 2 넣으면 9 마이너스 4니까 5가 되는 거야. 아, 그럼 A, 3, 2 즉 3,2의 성분이 5라는 소리구나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3 곱하기 2행렬이니까 요 뒤에 3개가 빠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1, 1 집어넣어보고 1, 2 집어넣어보고 2, 1 집어넣어보고 해서 6번 집어넣으면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이해됐어 이제? 그렇게 해서 A를 만들고 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그 A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뭔가를 또 만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정식 푸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됐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1246번에 상이라고 되는데 상인 이유는 그냥 오랜만에 2차 함수 내용이 나와서 그래. 그런데 우리 봐봐. 직선이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그거에 교점이 있대.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을 같다라고 두고 방정식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둘을 같다라고 두고 방정식 푸시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다라고 두고 방정식 푸시면 나와서 그냥 대입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유형 4번 볼게요. 유형 4번도 사실 행렬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나 너무 당연한 애들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미연아 그럼 이거 대답해봐. 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 그럼 뭐 할 거야? 그치? 이 뒤에 거에다가 2 곱해서 뭐 더하거나 이렇게 하겠지. 연립방정식 풀겠지. 그거야.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A, B가 행렬일 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X, Y를 결국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뭐해? 내가 여기다가 2를 곱하면 4X-2Y는 2B가 될 거고 그럼 내가 얘와 얘를 더하면 5X는 A 더하기 2B가 되겠지? 맞죠? 그럼 A 더하기 2B를 해보자. A는 3, 마이너스 1, 0, 5라는 애고 더하기 2B니까 B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 곱하는 건 전부 다 곱하면 된다고. 2, 6, 마이너스 10, 10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럼 각각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을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5가 될 거고요. 이렇게 더하면 5가 될 거고 그다음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이렇게 더하면 15가 된다. 얘가 뭐다? 5x다. 그럼 x는 얘를 5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행렬은 나눗셈이 없잖아요. 그 나눗셈이 아니야. 지금 실수로 나누는 거니까 5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얘를 각각을 5로 나누면 1, 1, 마이너스 2, 3. 끝이야. 그럼 뭐 하면 돼? 얘 앞에 거에다가 집어넣어서 y값 구하시면 끝나는 거야 또.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유형 5번에 뭐 행렬의 곱셈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걸로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행렬은 곱하겠다. 행렬을 곱하겠다라는 건 각각의 성분을 곱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 행렬은 행으로 보고 뒤에 행렬은 열로 보겠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내가 얘를 앞으로 이렇게 자르고 뒤에 거는 세로로 자르고 각각 첫 번째 것끼리 곱하면 2a이고 얘는 이렇게 곱하면 ab니까 2a 더하기 ab가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 거 곱해보시면 5a-b 이렇게 되겠네요. 5a-b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두고 곱해보시면 1, 2a 그러니까 1 플러스 2a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 개가 같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은 거다 해서 문제 푸시면 끝나죠. 할 수 있죠, 이 정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254번에 또 상이라고 돼 있다? 근데 참 특이한 거는 얘도 결국엔 2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같이 봅시다. 상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내용을 갖고 왔다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보시면. 그럼 A, B, C 곱한 거니까 내가 A, B, C를 곱해볼게. 그럼 얘가 요렇게 먼저 곱해볼게요. A랑 B부터. 곱해볼게. 그럼 요렇게 곱하시면 X, 요렇게 곱하면 8. 그래서 X 플러스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0,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7. 요렇게 해서 1 곱하기 2행렬이 만들어지겠네. 왜? 행은 한 개고 열이 두 개잖아. 그 다음에 그럼 얘와 얘를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 가로로 자르고 얘 세로로 자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곱하면 x제곱 플러스 8x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7 해서 끝나는 거야. 그냥 1 곱하기 1 행렬로 바뀐 거예요. 연산을 끝냈더니. 알겠죠? 왜? 행이 한 개고 열이 한 개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결국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서 만들어질 것이다? 축, 즉 꼭지점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 16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7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빠르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얘가 a가 될 거고요. 얘가 b가 된다. 해서 계산하시면 5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잘 봐. 여기서 너네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앞으로 봐봐. 그러면 A와 B를 곱했을 때와 B와 A를 곱했을 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둘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봐봐. 곱셈은 뭐라고? 앞에 걸 행으로 보고 뒤에 걸 열로 보겠다. 그러니까 얘는 A를 행으로 보고 B를 열로 보겠다라는 소리인 거야. 근데 얘는 B를 행으로 보고 A를 열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행렬은 의미가 달라져.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AB와 BA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 말은 여기서 ABC를 그냥 ACB로 바꿔서 보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원래 우리가 보통 ABC는 곱했을 때 다 이제 상관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2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1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약분해버리죠. 숫자에서는. 얘랑 얘부터 계산하면 해도 상관없어. 곱셈일 때는. 근데 행렬일 때는 안 돼. 근데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모든 곱셈 공식들을 쓸 수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봐볼게.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 볼게. A 플러스 B의 제곱. 우리 이거 쓰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쓰죠? 그치만 얘 전개해보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 돼.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어차피 이 둘은 같을 거니까 2AB라고 쓴다고. 그치만 이제는 그렇게 못 쓴다고. 왜?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곱셈 공식,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모든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이든 합차 공식이든 뭐든지 간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나와. 얘를 계산했더니 완전 제곱식처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더래. 이 말은 뭔 소리야? 이 말을 뜻하는 거야. 얘가 얘와 같아지더래 이 말이야.
얘는 일반적인 행렬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곱셈공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곱셈공식이 성립한다는 건 이 둘이 같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셈이 나왔을 때는 절대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방금 얘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1257번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봤다라고 해보자. a 플러스 2b가 제곱, a 마이너스 2b가 제야. 그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을 구해보래. 그럼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는 a 플러스 2b 곱하기 a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얘가 될 거고, 그러면 어차피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와 얘를 곱하면 되겠네 라고 쓴다고. 그럼 틀린다고.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교환법칙이 필요하다. 얘를 만약에 전개해보자.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플러스 2ba에 마이너스 4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워진다고 원래는. 근데 행렬에서는 안 지워진다고. 왜? a, b와 ba는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우리 앞에서 봤던 연립방정식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둘을 더하시면 a가 나올 거고요. 둘을 빼시면 b가 나오겠죠. 그치? 그거 가지고 각각 a, b를 구해서 대입하시는 겁니다. 왜? 곱셈공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식으로 행렬은 곱셈공식을 쓸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 넘어가셔서 유형 7번 볼게요. 유형 7번에 행렬의 거듭제곱 규칙 찾기라고 돼 있는데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었어. 봐봐.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이 1이었어.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몇 개씩 항상 돌았어. 4개씩 항상 돌았어. 왜? 그 다음이 1 곱하기 i니까 i가 될 거니까. 오메가도 이런 게 있었어.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3개씩 돌았어. 혹은 이제 오메가가 이제 음수가 나왔을 때는 6개씩 돌았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1 해가지고 6개씩 도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거듭제곱을 하겠다라는 건 결국엔 규칙을 찾겠다는 소리야. 뭔 소리냐면 여기서 i의 뭐 2025제곱을 찾아라.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었다고. 뭐 오메가에서도 오메가의 뭐 1010제곱을 구하여라. 이런 거 많이 봤었다고. 너네한테 직접 얘를 계산해라가 아니라고요. 결국 뭐해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규칙 찾아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었던 게 그러면 어떤 게 나오든 간에 얘든 아니면 그 외에 무언가든 뭐가 나오든 간에 규칙을 찾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다? 직접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4제곱은 해보셔야 돼요. 뭐 세제곱까지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세제곱까지만 하고 끝내면 간혹 틀려.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봐봐. 처음 시작이 1이었어. 그 다음이 2였어. 그 다음이 4였어. 그럼 그 다음 뭐를 생각해? 보통 8을 생각해. 근데 만약에 얘가 6이 되면 어떡해?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2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아, 얘는 규칙이 없는 애고 여기서부터 이게 점점 커지는 애네. 아니면 이렇게 1 더해졌고 이렇게 2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3 더해져서 여기 7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 4번째 것까지는 봐야 규칙이 확정이 됩니다. 무턱대고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보면 a가 얘다. 근데 a의 n제곱이 얘인데 그 n값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얘가 나올 때까지 마이너스 128이 나올 때까지 계산해봐라. 이게 아니라 계산하다 보면 규칙이 나올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해볼게요. a제곱부터. a제곱은 1, 마이너스 2, 0, 1과 1, 마이너스 2, 0, 1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써보시고 여기 가로로 자르고 여기 세로로 잘라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1 곱하면 1이고 0이니까 얘는 첫 번째 성분은 1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 1이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턱대고 이제 그럼 앞에가 마이너스 2고 뒤에가 마이너스 4니까 그 다음은 마이너스 8이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다고 이제. 해봐야 된다고. 최소한 규칙이 확정될 때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다른 규칙이 없을 때까지는. 그럼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4, 0, 1이라는 A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죠. 1,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곱한 거죠. 그치?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1, 그 다음에 0이니까 1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 될 거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하면. 그럼 이제 규칙이 확정이 됐죠. 첫 번째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4였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제 아, 2씩 줄어들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A의 1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2고 A의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4고 A의 세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몇 배야 지금?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예요. 저기다가. 그러니까 얘가 여기 n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마이너스 2n이구나. 그러니까 n은 64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결국 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n과의 연관성을 따져본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을 하셔서 규칙을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되셨죠? 나머지 애들도 그래서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8번도 똑같습니다. 유형 8번도 너네한테 문제에서 지금 A의 2025제곱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A의 2025제곱을 계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규칙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A를 계속 곱해보겠다 라는 건데, 봐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얘를 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4개씩 돌고 얘는 3개씩 돌고 얘는 6개씩 돌지. 왜? 거듭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1이 나왔기 때문에. 왜? 1이 나오면 왜 걔를 기준으로 도는 거야? 그치? 그 다음을 곱하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거든. 왜 그런 거야? 1에다가는 뭐를 곱하든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자르는 거야. 그럼 행렬에서 그 1의 역할 하는 거. 어떤 역할 하는 거? 1의 역할 하는 게 뭔 소리야? 어떤 행렬이 있어. 뭔가가 있어. 거기다가 내가 A를 곱하든 B를 곱하든 C를 곱하든 뭘 곱하든 그대로 나와. 어떤 행렬이 있어. 거기다가 내가 A를 곱하든 B를 곱하든 C를 곱하든 A를 곱하면 A, B를 곱하면 B, C를 곱하면 C가 나오는 게 1의 역할을 한다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걸 우리는 2라고 쓰고요. 걔를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0, 0, 1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한번 해보자. 1, 0, 0, 1에다가 5, 6, 7, 8을 한번 곱해볼게.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잘려. 이렇게 잘리면 5, 0이니까 5가 나오고요. 6, 0이니까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0, 7이니까 7이 나오고 0, 8이니까 8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단위행렬이라고 하고, 단위행렬은 꼭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돼요. 3 곱하기 3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도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는 단위행렬이라고 부르고, 결론. 그러면 행렬의 거듭제곱에서 내가 하다가 요런 애가 나오면 걔를 기준으로 자르는 거야. 걔를 기준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나왔어? 그럼 2개씩 도는 거고, 세제곱 했을 때 얘가 나왔어? 그럼 3개씩 도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A도 한번 곱해볼게요. 지금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번 곱해보자. 이렇게. 그럼 가로, 세로 잘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1이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이렇게 보면 2고 마이너스 2니까 0 될 거고,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0 될 거고, 마이너스 2고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제곱하면 2제곱이 되겠죠. 근데 2의 성질, 단위행렬의 성질이 뭐라고? 2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2는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네제곱이든 전부 다 그대로인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그냥 2의 제곱이 아니라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몇 제곱 했을 때 얘는 A의 제곱이었잖아. 근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몇 제곱이? 4제곱이 2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씩? 4개씩 도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2025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와 똑같느냐? A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 규칙이 있는 거야. 첫 번째는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특정 원소가 규칙에 따라서 변하는 애들이 있고, 두 번째는 곱하다 보니까 2가 만들어지면서 주기성을 띠는 애들이 있고, 근데 뭐든 간에 행렬을 거듭 제곱을 한다라는 건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애들도 쭉 그런 문제였고요. 그러면 1265번 한번 풀어보세요. 1265번. 시간 드릴 테니까 1265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행렬을 끝내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유형이 너무 많아서. 풀어보셨나요?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아마 몇 개씩 도니 세제곱하면 2가 나오니? 마이너스 2가 나오니? 세제곱하면? 네.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보면 이렇게 나와요. A가 있고 A 제곱이 있고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4제곱은 마이너스 A, 5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 6제곱은 2 이렇게 나올 거야. A를 계속 곱해보면. 그러면 얘네 다 더하면 몇이야? 0이 되는 거예요. 6개를 다 더하면. 그래서 50제곱이니까 6으로 나누면 나머지 2 해서 이렇게 앞에 2개까지만 더하시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개씩 돌고 있으니까 그 6개씩을 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9번이 실생활에서의 활용인데, 내가 이제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면서 보니까 각 교과서에 이 실생활 활용 문제가 최소한 3문제씩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행렬에서 이런 문제를 낼 거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앞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앞에 곱해지는 건 행의 역할, 뒤에 곱해지는 건 열의 역할인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쭉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표가 A, B, C, D 이렇게 돼 있는 걸 행렬로 바꾸고,
여기 적혀있는 EFGH를 행렬로 바꾸겠다. 그래 놓고 그 두 행렬을 곱했을 때 1,2의 성분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1행 2열이 뭐냐?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한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 말하는 1행은 얘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 말하는 2열은 얘를 말하는 거잖아. 결국 뭐와 뭐를 곱한 거냐면 문구점 P와 민기를 곱한 거야. 정확히는 얘와 얘를 곱한 거죠. 그럼 잘 봐. 얘는 뭐라고 적혀있는 거냐면 A가 얼만지. 다시 볼펜이 얼만지가 적혀있는 거야. A라고. B는 연필이 얼만지가 적혀있는 거야. 그 다음 요 표는 민기가 몇 개를 살 건지 또 연필을 몇 개를 살 건지 이 말인 거야. 그럼 그 둘을 곱했어. 그럼 뭐가 돼? 문구점 P에서 민기가 얼마를 샀는지 끝인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뭔 소린지 이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268번 또 한번 볼게요. 1268번도 봐봐. 얘가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이 길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쭉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야. 봐봐.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A라는 농작물과 B라는 농작물을 내가 지금부터 재배를 할 거야. 그런데 A를 심었던 데다가 계속 A만 심고 B를 심었던 데다가 계속 B만 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A를 심었던 데에다가는 A를 심었던 거에 0.2에다가는 B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0.8은 A를 그대로 심겠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B를 심었던 애에다가는 어딨니?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여기 이걸 보여야겠네. 그러면 봐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올해 A를 심은 땅에다가는 내년에 A를 얼만큼만 심고 0.8만큼만 심고 0.2는 B로 바꾸겠다 이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올해 B를 심었던 땅에다가는 내년에 A로 0.3만큼 바꾸고 그 다음 B로 0.7만큼 바꾸겠다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2024년도에 A를 35, B를 40만큼 심었다면 2026년도에는 몇이 됐겠느냐? 몇이 됐겠느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봐봐. 내가 그 다음에 지금 2024년도가 됐는데 그 다음해인 2025년도에 A가 얼마만큼 심겼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A는 얼마만큼 심겨 있어? 일단 기존에 A가 심겨져 있던 거에 몇을 곱하고 몇만 0.8은 그대로 두고 뭔 소린지 이해가? 기존에 A가 심겨져 있던 거에 0.8은 그대로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거기다가 기존에 B가 심겨져 있는 거에다가 몇을 곱하면 0.3을 곱하면 돼. 0.3만큼을 A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싶어? 얘가 더해진 걸 보고 싶어. 얘가 더해진 걸 보고 싶어. 근데 그거를 X라는 행렬과 Y라는 행렬로 만들어 보래. 그러면 요렇게 행으로 보고 요렇게 열로 보면 35 곱하기 0.8, 40 곱하기 0.3 얘가 A고 얘가 B예요 지금. A 곱하기 0.8, B 곱하기 0.3 맞잖아. 그러니까 답은 XY예요. 근데 몇 년 후야? 지금 2026년, 즉 2년 후죠? 그럼 Y를 한 번 더 곱하시면 끝이에요.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게 실생활의 활용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뭐와 뭐가 곱해져야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뭐와 뭐가 곱해져야 그 다음 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69번인데 1269번에 말이 좀 길고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게 문제가 긴 게 나오면 풀기를 되게 싫어하는데 행렬에서는 이런 실생활 활용 문제가 분명히 나오게 될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두 회사 A, B에서 각각 1톤 트럭과 4톤 트럭을 판매를 한대. 그랬을 때 가격이래 얘가. 그 다음 두 번째 K운송회사에
영업소 X, Y에서 각각 1톤 트럭과 4톤 트럭을 사겠다는 거야. 무슨 소린지 이해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랬을 때 각 영업소에서 필요한 트럭을 두 회사 A, B 중에 한 회사에서 선택을 해서 고르겠대. 그러니까 봐봐. 요 말인 거야. 잘 봐. 우리는 지금 트럭 회사가 A 회사와 B 회사가 있고 트럭이 필요한 구매자는 X와 Y인 거야. 맞아?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여기서 각각의 영업소 즉 X, Y에서 트럭을 살 건데 그걸 어디서 사겠다? A, B 중 하나를 골라서 사겠다. 그러면 X에서 A를 골라서 샀어. X에서 A를 골라서 샀어. 그럼 A에 1톤 트럭이 있을 거고 4톤 트럭이 있을 거잖아요. 가격이 각각. 그럼 얘가 몇 개 필요한지 또 얘가 몇 개 필요한지를 곱해서 더하겠죠. 맞지? 그럼 잘 봐. A 회사와 B 회사 저 표를 행렬로 바꿔보면 지금 A 24, 13, 30 이렇게 돼요. A 24, 13, 3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보시면 6BC 10인데 6BC 10인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를 행으로 보고 얘를 열로 보게 되지. 그치? 잘 봐. 여기서 행을 이렇게 자르면 뭐를 보겠다는 거야? 1톤 트럭만 보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1톤 트럭만 보는 거야? 아니야. 뭘 보는 거야? 각 영업소를 보고 싶은 거야. 또 각각의 회사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얘를 순서를 바꿔서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앞에 거 뒤에 걸 곱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6, B, C, 10과 A, 24, 13, 30을 곱하면 이렇게 자르면 어디 회사? 이렇게 자르면 어디 영업소? X의 영업소를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르면 A의 회사, B의 회사, 또 Y 영업소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걸 기준으로 자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걸 곱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뒤에서 앞에 걸 곱하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10번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별거 없고 앞에서 얘기했던 딱 그거예요. 행렬은 뭐가 안 된다? 교환법칙이 안 된다. 교환법칙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행렬은. 그래서 제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 B, C-BC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아 여기에도 BC가 있고 여기에도 BC가 있으니까 BC를 묶어낼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보통 묶어낼 때 이렇게 쓰거든. BC를 묶어냈고 남은 거는 A-C 이렇게 써. 그런데 행렬은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 왜? 순서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안 되니까 BC가 뒤에 있으면 BC를 그대로 뒤에다가 두고 앞에 거 A-C 이렇게 쓰셔야 된다. 알겠죠?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곱셈 공식을 못 쓴다라는 거지 인수분해를 못 한다는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걸 묶어낼 수는 있어. 똑같은 걸 묶어낼 수는 있지만 그 묶어내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해서 A, B, C를 각각 집어넣으셔서 곱하시면 답이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봐봐 넘어가셔서 유형 11번에 1273번 한번 풀어보세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곱셈 공식을 쓰지 말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1273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보시면 지금 a 플러스 b와 ab 더하기 ba를 준 거고 그걸 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많이 쓴다고. 맞죠? 그런데 저 곱셈공식을 쓸 수 없고 행렬은 뭐기 때문에 연산법칙이 지금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이렇게 쓰셔야 돼요. 2ab를 둘로 풀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 제곱해서 얘를 빼시면 답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곱셈공식을 새롭게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렬에서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문제에서 AB 더하기 B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어떻게 풀어? 얘와 얘가 나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많이 푼다고. 그런데 우리는 2AB라고 쓸 수 없고 어떻게 써야만 한다? AB 더하기 BA로 쓰셔야 한다. 그래서 얘는 재대입해서 계산해서 반대로 넘기시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치?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을 쓸 수 없다. 같아지지 않기 때문에 곱셈공식 쓸 수 없다라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유형 12번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엔 a-b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곱셈공식이 성립을 하더래. 그 말은 뭔 소리다? 곱셈공식이 성립한다라는 이 소리는 이 공식이 뭐든 상관없어. 얘든 아니면 세제곱 공식이든 뭐 곱셈공식 중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그냥 곱셈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건 AB와 BA가 같단 소리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넣어서 계산하시면 끝나요. AB 계산해보시고 BA 계산해보시고 같다라고 두면 끝납니다.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79번도 마찬가지예요. 1279번에 얘가 어떤 공식인지 상관없다고. 얘가 합차공식이죠? 근데 합차공식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면 얘인 거야. 그래서 집어넣으셔서 계산하면 x, y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은 뭐 사실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일단 끝까지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최대한 나가긴 할 건데 아마 이번 유형 아니면 다음 유형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봅시다. 좀만 정신 차리고 볼게요. 그러면 1280번에 2차 정사각 항렬 A에 대하여 제가 재다 그랬을 때 행렬 A 곱하기 A, B가 무엇이겠느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봐봐. A가 뭔진 모르겠어. A가 뭔진 모르겠지만 결국 A에다가 얘를 곱한 거고 또 A에다가 얘를 곱한 거잖아. 맞죠? A를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얘를 뭐 A, B가 있으니까 X, Y, Z, W라고 해놓고 다 곱하면 좋겠지. 근데 너무 지저분해질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A, B 있고 여기 A, B 있고 여기 A, B 있는 거잖아. 똑같이 A에다가 A, B로 연관된 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끼리 연산을 해보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봐봐. 여기서 얘를 뺀다고 생각을 해볼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써보자.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봐봐. 그냥 해볼게. 처음이니까. A를 X, Y, Z, W라고 놔서 대입을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X, Y, Z, W에다가 2A, 3B를 곱할 거야. 그러면 요렇게 곱해지면서 뭐가 될 거냐? 2ax 플러스 3by 에다가 이렇게 보면 2az 플러스 3bw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볼게. 또 뒤에 거는 x, y, z, w에다가
지금 2a b를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잘리면서 이렇게 잘리면서 계산해 보시면 2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2az 플러스 b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빼보겠다라는 거야. 둘을 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둘을 빼보면 어차피 2ax 똑같고 2az 똑같으니까 지워지겠지. 그럼 뭐만 남아? 3by에서 by를 뺀 2by만 남을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3bw에서 bw를 뺀 2bw만 남을 거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저 둘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4와 2가 될 거다.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by는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bw는 1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는 여기가 3b고 여기가 b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서 빼는 거야. 3을 곱해서 빼면 또 b가 들어가 있는 식은 딱 지워지면서 a에 대한 식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어넣으셔서 저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다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바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야. 지금 이 결과값이 뭐가 나왔어? 이렇게 계산했을 때 2by와 2bw가 만들어졌지. 맞죠? 그러면 내가 얘와 얘를 빼면 여기서 얘를 빼면 2a와 2a가 지워질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만 남아? 2b만 남지. 2b만 남죠. 그러면 이 결과값이 뭐가 되겠냐는 거야. 결국에는 a 곱하기 0, 2b와 얘가 같다는 소리예요. 지금. 뭔 소린지 이해가? 봐봐. a 우리 x, y, z, w 했잖아. 여기다가 0, 2b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잘리면서 0, 2by 또 0, 2bw 이렇게 나오잖아. 똑같이 나온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결론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A가 똑같이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는 A를 행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 문자로 봐보세요. 단순 문자로 봐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요렇게 곱한 게 둘을 빼면 마이너스 4이구나. 그럼 내가 이 양변을 2로 나누면 뭐가 되겠구나? A에다가 0b를 곱하면 마이너스 2, 1이 되겠구나. 얘를 2로 나누면.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3을 곱해서 요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요렇게 될 거예요. 그 상태로 빼면 앞에서 뒤에서 앞에 거 뺄까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가 남느냐? A에 위에 거를 빼면은 4a가 될 거고 밑에 거를 빼면 0이 될 거고요. 그럼 6에 마이너스 6에서 2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9에서 5를 뺀 거니까 4가 이렇게 될 거다. 맞지? 그럼 얘를 양변을 4로 나누면 여기를 4로 나누면 a 곱하기 a0은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 1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론 잘 봐. 여기 다시 써줄게. a에다가 A0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2,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A에다가 0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근데 우린 뭘 알고 싶다고? A에다가 얘네들을 곱한 걸 보고 싶어.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둘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가 돼? A가 묶여 나오죠. 그 다음에 A0 더하기 0b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얘가 이렇게 되죠. 결론은 뭐야? 이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4, 2가 답이 있던데? 나 어디서 계산 틀렸니? 안 되는데? 어디? 여기. 마이너스 4랑 1 들었는데 0이랑 저희가 마이너스 2여서 0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 1
여기가 그러면 0일. 다행이다. 그래서 0일 찾아서 더하면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 진짜 계산이 더 어떻게 틀리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b 빼면 4 마이너스 2 1. 아우 시끄러. 마이너스 2 아우 조용히 좀 해라. 계산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 3 3 마이너스. 아 여기가 잠깐만 뺀 거니까. 아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네. 이렇게 돼야 되네. 0이가 아니라 4이네. 4이 더한 게 아니라 뺀 거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니까 0,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0, 2.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다 들리는 거야. 좀 조용히 좀 하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것도 그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것도 1281번. 1281번. 이런 거 있으면 우리는 CD만 남기고 싶다는 거야. 결론은 여기서 CD만 남기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 얘에서 얘를 빼면 AB가 날아가고 CD만 남겠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시면 돼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1282번에 뭐 A제곱은 얘라고 돼 있고요. A에 PQ를 곱했더니 RS가 되더래.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A에다가 PQ 더하기 RS 이렇게 하고 싶대.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를 이 뒤에 거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PQ 더하기 RS 이렇게 쪼갤 수가 있지. 괜찮아? 근데 이 RS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A 곱하기 PQ 이렇게 나와 있죠. 맞지? 맞지? 근데 거기다 A를 곱한 거야. 그럼 결론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A 곱하기 PQ 에다가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PQ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얘가 얘 더하기 얘고 RS는 얘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얘는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 놓고 거기다가 뭘 곱하겠다? A를 곱하겠다 라는 거니까 A가 요렇게 곱해지고 요렇게 곱해져야 되는 거죠. 맞아? 맞아? 그러면 요런 식으로 생겼겠네. 맞니? 그랬을 때 얘와 같은 걸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보시면 A 곱하기 PQ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RS야. 이렇게. 그럼 얘는 A제곱은 여기 나와 있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0, 0 마이너스 1에다가 PQ를 곱한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을 더하신 걸 여기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뭐 변형이라고 부르는데, 행렬의 변형이라고 부르는데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A가 연달아서 곱해져 있는 애들이 나온 거야. 곱해져 있는 애들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여기 1, 1이고 여기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 4, 6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기다가 몇을 곱하고 내가 여기다가 몇을 곱해서 4, 6을 만들 수는 없을까?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그럼 어떻게 하면 4, 6이 만들어질까? 응? 어떻게 하면 4, 6이 만들어질까요? 여기다가 5를 곱하면 앞에 거에다 5를 곱하면 5, 5가 되지. 거기서 1 마이너스 1을 빼면 6, 4, 6이 되죠. 그러니까 뭐야? 앞에다가 5 곱해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뒤에 것만 보면 돼. 어차피 A는 그냥 문자 취급하면 된다고.
뒤에 것만 보면 돼. 1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뭐 P를 곱하고 그 다음에 1-1에다가 Q를 곱하고 그랬을 때 몇을 곱해야 4,6이 되는지만 보면 돼. 그럼 뭐야? P 더하기 Q가 4고 P 빼기 Q가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